이 북부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그 피해를 보는 대신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 이익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 경기 북부 지역은 제가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은 못하지만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북부의 이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경기 북부 지역 유세에 나섰습니다. 의정부와 고양, 파주 등을 방문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어제부터 이재명 후보는 방탄 유리를 설치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방탄 유리를 또 이렇게 막아가지고 나는 여기 유리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김문수는 유리가 없습니다. 방탄 유리가 없어요. 방탄 조끼도 안 입었죠? 그럼 방탄 조끼 입고 방탄 유리 지금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대통령 김문수! 그런데요, 경찰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칼과 비비탄 총을 소지한 채 민주당사 앞을 배회하던 30대 남성을 검거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테러 위협에 너무 둔감한 발언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5월에만 광주 일정을 나흘 동안 소화하며 호남을 향한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꽃다발은 아직 못 드리고 이거 소년이 온다 한가하다. 광주에서 받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전남대에서 학식 투어를 이어갔는데요. 이 후보와 사진을 찍기 위해 이렇게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5.18 정신을 계승하고 AI와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네,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오늘 속보가 많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조상원 차장검사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체포영장 청구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어차피 임기 보름 남은 중앙지검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 당시 총장 패싱하고 그리고 임명한 중앙지검장인데 당시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잘하겠다라고 검찰총장이 얘기하자마자 이제 이런 인사가 전격 이루어졌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빈말이었고 비호만 하다가 결국에는 불명예 지금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김건희 특검이 이루어질 게 분명한데 그때 가서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 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8대0 기각이 된 것으로 아는데 8대0이었는지 그때 뭐 헌법재판관이 몇 명이었는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의를 표현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내막은 제가 뭐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진 어렵겠습니다. 예.
예,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뭐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전 정권은 탄핵당한 정권인 상황에서 이제 검찰의 그리고 검사들의 일종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정리를 할 때가 된 건 하죠.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을 그만뒀다 하더라도 차후에 다양한 방면으로 조금 입장 표명이나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탄핵이 기각됐을 때 전원일치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대선 한 2주 정도 남았고요. 대선 앞두고 또 여러 중대한 사건들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후보들의 일정 잠깐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파주, 그리고 잠시 뒤에는 김포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 시각에는 경기권에 있고, 네, 지금 이 시각 유세 현장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서울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오늘 오전에 호남 일정이 있었고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잠시 뒤에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픽에 프로그램 이름까지 써주셨네요. 예. 자, 오늘 유세 현장 쭉 짚어봤고요. 오늘 그 민주당 당사 앞에서 벌어진 일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흉기 소지범이 체포가 됐습니다. 관련한 그 자료들 영상으로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30대 남성이고요. 체포된 남성의 가방 안에서 흉기 그리고 비비탄 총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는 아직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저런 물품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별일 없이 흉기만 소지한 채로 체포가 됐기망정이지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추가적으로 벌어졌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런 마당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실상 지금 이번 21대 대선의 후보들 중에서 정치 테러를 당한 또 유일한 후보이기도 하고요. 지난번 비상계엄 상황에서 체포 명단에 들어간 유일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위협 이런 것들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제보와 전화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비단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들의 경우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방탄복만으로 되겠느냐라는 어떤 지지자들의 안 된다, 방탄 유리도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목소리가 굉장히 비등했거든요. 그래서 뭐 며칠 준비 끝에 이제 방탄 유리도 마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놓고서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 비롯해서 이거를 또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정치 도의상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전의 문제이고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던 후보 아닙니까? 지난번에 정치 테러 당했을 때도 정말 목숨이 조금만 더 그런 상황이었다면 위태로운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도 방탄유리나 방탄복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저는 참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씁쓸했거든요. 예. 이런 이야기는 서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모든 후보들의 경우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위원도 지난 방송에 출연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네.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도 뭐 밝혔죠? 방탄조끼, 방탄유리 이렇게 유력 대선 후보의 경호와 안전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하죠. 저는 방탄유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방탄 국회를 운영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탄 유리 할 수 있죠. 안전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당 대표로서 자신의 이 범죄와 관련한 혐의 이런 그 재판을 막기 위해서 국회를 방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게 지금 나오는 방탄 조끼나 방탄 유리 논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방탄 유리막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현장 영상 잠깐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대, 마포, 구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가 후보님 들어오시라고 지금 이걸 후보님 안쪽에 계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답답하긴 하지만 좀 갇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어제 서울 마포구 유세 때부터 이재명 후보는 방탄 유리막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안전 또 테러 위협에 대한 그 방어와 경호, 이건 어느 후보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다른 당에 있지만 결국에는 후보의 안전은 모든 후보가 보장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습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경호에 더 신경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유권자들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민주당 내에서 그 유권자들의 소통 측면과 경호 문제를 잘 조율할 것이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총 맞을 일이 있다면 맞겠습니다라고 이제 유세를 하던데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봐요. 사실 모든 후보가 이런 테러에 대한 것은 자기에 대한 테러든 다른 후보들에 대한 테러든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료 정치인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어떤 신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방탄유리 논란에도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런 걸 띄우면서 필요 없는 논란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시대 정신은 뭐 커피 원가 분석하고 닭백숙 원가 분석하고 방탄유리가 옳니 많이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과 같이 조금 괴짜 경제학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정책을 비판하고 비전을 같이 좀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세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